색소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까매진다. 색소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얼굴이 막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된다. 광대 라인에 있는 거, 눈가에 있는 색소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올 수 있는데, 초반에 이런 반응이 좀 오는 것 같다 싶으면 빨리 치료 방향을 바꾸든지 다른 치료를 하든지 좀 전문가한테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, 보통 의사들이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요. 그분이 어떻게든 본인이 책임지려고, 당연히 잘해드려야겠다는 압박도 있을 거고,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막 자책도 있을 거고,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엉뚱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케이스, 이분이 색소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현상 중에 거의 마지막 단계의 색소 레이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분은 히스토리가 참 기구한 분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병원에 가서 이제 기미 레이저 치료 받으시다가 과색소 침착증이 왔어요. 그래서 또 그걸 치료한다는 병원에 가서 또 치료하시다가 더 진해지기 시작하고, 또 그걸 치료한다는 병원을 찾아가셨다가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. 몇 년간. 결국은 여러 가지 대학병원에 가셔서 막 조직 검사도 하고 가진 검사를 다 했는데, 제가 대학병원을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.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주로 보시는 거,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랑 지역병원, 로컬, 저 같은 이 레이저 센터에서 하는 거랑 역할이 달라요. 유명한 대학병원 가면 레이저 치료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그분들 중에도 또 나름의 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겠지만,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치료는 아주 최신 기술이라던가 최신의 지견을 업데이트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기에는 그 환경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피부과는 최소한 이 로컬 병원하고 대학병원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고, 전문적인 레이저 치료는 사실은 이 로컬 병원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많이 한다. 그거는 사실 일반적인 사실이거든요. 아무튼 대학병원에서 뭐 검사하고 치료했지만 치료가 되겠습니까? 안 되죠. 그래서 몇 군데를 도시다가 결국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저한테 의뢰하신 케이스예요. 그때는 저도 뭐 부작용 치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자신은 없었지만, 그래도 믿고 맡겨주시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? 저도 또 좀 책임감 같은 게 생겨서 제가 열심히 치료를 했던 케이스죠. 치료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. 토탈 실제로 좋아진 건 한 4, 5년 걸렸는데요. 인천에 사시는 분이어서 오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. 매주 막 1, 2주에 한 번씩 와야 되고, 그러면 그게 막 4, 5년 넘어가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? 몸도 힘들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, 그죠?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래서 이분이 한 2년쯤 치료했을 때 치료 포기하시겠다고 했어요. 근데 그때 저는 이 케이스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생각이 들어서, 이분은 제가 사실 비용도 안 받고 치료했어요. 이분도 저한테 이제 치료가 마무리되었을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참 뿌듯했지만, 저도 사실은 이분한테 감사한 게 되게 많아요. 이분을 치료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, 이분을 치료를 종결하면서 이제 내가 이 색소 레이저 치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. 그리고 제 치료도 이분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발전했고요. 참 고마운 케이스고 감사한 케이스고, 또 저한테 이런 경험을 해주시게 또 소개를 해주신 그 대학병원 교수님, 그 인천의 뭐 비읍 교수님, 그분께도 사실은 동기입니다. 그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런 케이스가까지 가면 치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.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색소 침착증, 뭐 과색소 침착증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문제가 조금 발생했는데 심상치 않다 싶으면 계속 본인이 다니시는 원장님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요.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서 세컨 오피니언 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세컨 오피니언 받으러 가셨을 때 주의할 게 또 있어요. 그 전 병원에서 사고 쳤구만.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곳은요,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색소 부작용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, 그리고 그걸 붙잡고 계시는 그 원장님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의사면 그렇게 전혀 표현할 수가 없어요. 본인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, 이것은 100% 실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자기의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그 전에 치료하던 원장님을 그렇게 비하하고 하는 의사들은 저는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. 오히려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라면요, 치료를 제대로 하는 의사라면요,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. 그런 병원에서는 치료가 엉뚱하게 이루어지거나 오히려 훅 때려다 훅 붙일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일을 겪어서 그래요. 별거 아닌 걸로 저희 병원에서 약간의 자극 반응이 왔는데, 그분이 집이 좀 멀어서 근처 병원 갔더니 그 개원한 지 며칠, 한 달도 안 된 분 같아. 그분이 당연히 전문의도 아니고 경험이 거의 없는 분이죠. 그런 병원에서 말도 안 되는 치료 받았냐 라고 하시면서 몇백만 원 결제하면서 엉뚱한 시술 했더라고요. 참 의사들이 문제입니다.
모든 의사들이 딱 그렇진 않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걸리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, 저는 절대로 이런 색소 부작용들이 그 의사가 잘못을 했다거나 부도덕한 짓을 해서 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환자들도 가끔 과색소 침착증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같은 사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환자를 위해서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여야지 의사한테도 환자한테도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. 오늘은 제가 농담을 거의 안 했네요. 색소 부작용과 관련된 거는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.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. 너무 재미없게 한 것 같은데 구독자 수가 다 늘질 않아가지고 고민이지만, 그렇다고 또 찍기로 한 걸 안 찍을 순 없고 또 찍기를 했다 치고 부작용 환자 사진을 가지고 농담을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